우리 그 앞으로 하겠다 24년도 주요 요점 정책을 AI 역량 평가 관련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앞으로 시대로 봤을 때는 우리 그 이제 그 공무원 그 임용 시험에서 AI 역량 평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 경상북도는 그 실행을 하죠. 시행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처음 도입을 하면서 네네네. 이제 그 도전입 하시는 분하고 올 하반기에 이제 공공기관 채용 그렇죠. 시범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자 이제 요 표가 있습니다, 그죠? 표에서 시험 절차에서 전입 시험도 서류 선정이 10%고 그다음에 보고서 평가가 50%고 면접 시험이 40%고 플러스 AI 역량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I 역량 평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시험을 보면 뭐 합니까? 어디에다가 플러스 점수를 줍니까? 예, 요 부분은 이제 요 표기할 때 조금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 그 도지사님께서는 또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AI 이철우 도지사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것처럼 굉장히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그 문제 출제를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출제.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뭐 AI를 다 통해서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이 AI 평가 시스템이 지금 현재로서는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일부를 도입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 기업에서 좀한 9,000여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완전 AI를 통해서 면접을 정규직을 뽑고 하는 거는 아주 조금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또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 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점수가 많이 평가에 많이 들어가진 않도록 처음부터 20%까지 주지 말고 한 10% 정도 본 의원이 제안을 하자면 제안을 하자면 시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제하는 분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으니까 이제 출제를 하실 때도 그 프로테이지 점수에서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여기는 빠져 있지만 그렇게 잘 해주십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저 구청계에 좀 잘못하고 한 950여 그 공기업하고 민간기업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황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듣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질문하겠습니다. 관사 보유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22년도에 관사 운영을 폐지하고 도청 신도시에 개인주택을 완공해서 거주하시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대외 통상교육관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개인주택으로 이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초에 그 뭐 이수위 할 때도 이제 뭐 이수위원장이 뭐 관사를 다 없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그 지금 관사 지금도 관사를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대부분의 관사 사용하는 지자체가 한 6군데 정도 되는데
다뭐 그냥 이렇게 전기요금 정도만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상지도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개인 또 사별에서 월세를 120만 원 정도 내고 이렇게 이제 전기 요금이라는 이런 운영은 당연히 내고 하는데 본 의원이 이 예. 질의하는 그 질문 이 내용은 공과금 낸다고 집세 낸다고 제가 그런 질문은 아니고 예. 지금 뭐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뭐 아직 그 부지라든지 이런 게 좀 뭐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임기동은 저 이주할지는 뭐 거주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죠? 뭐 계속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종에 저 임차 중인 아파트 한 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재정실장이 사용하던 예. 그 사망하시고 고인되시고 지금 공실이죠. 예. 예, 이렇게 지금 2025년 1월까지 지금 계약 체결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 그때까지 가면 1년 반 정도 되는데 예. 새로 재정실장 채용될 때까지 비워둘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2025년까지인데 지금 올 연말에 이제 그 새로 계약을 이제 그 집주인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연장하려고 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좀 해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었어요. 접실 좀 해주시고 예. 윤석열 정부 들어 참 새 정부 방침으로 단체장들이 관사 폐지하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드라마 촬영장으로 활용해갖고 관광지로서 뭐 명소로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상북도도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 앞으로 관사 운영을 좀 내실 있게 시사 관사 폐지와 함께 활용 방안 예. 적극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영차 예. 국장님 아니 뭐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업무적 출장을 갈 때 보통 관용 차량을 이용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업무용 관용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를 보유하고 있는 게 그 한 총 우리 회계과하고 또 각 부서에 한 68개 정도.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뭐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관용차 본원이 현황을 보니까 수소차가 5대나 있네요, 그죠? 예, 이거는 뭐 환경 공고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고사항이지만 지금 수소 충전소가 없죠? 도청 인근에. 도청 인근에 저기 그러니까 대구에서 상행하는 춘천 방향으로 가는 안동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그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올 연말부터 이제 운영하는 걸로 설치는 돼 있고 아직 운영하는 업자를 못하지만 올 연말부터는 운영하는 걸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고사항일지라도 이게 지금 여건이 도청 신도시 내에 수소 충전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이거 한번 고민했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수소차 안 그래도 그 총 운행 거리를 봤는데 한 60km 미만 신차에 가깝습니다. 구매는 해놓고 사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경우 같으면 직원들이 과연 수소차 업무용으로 배차를 받아갖고 사용하는 직원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게 이제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수소차를 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충전소라든지
뭐 이런 걸 중종합돼서 한번 인사하고 다시 한번 좀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뭐 이렇게 사람되는 일이 없도록. 네, 좋습니다. 지금 저 천년숲에 사실 중전소 설치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반감은 없나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는 걸로. 이게 숙소는 본인이 현장에 몇몇 여론도 청취를 했는데 정화 에너지가 매우 작아갖고 정전기 등에서도 쉽게 발화하기에 수소 충전소 인근 주민의 공감 형성을 넣기가 굉장히 힘든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과연 여기 이 도청 천연숲에 이 충전소 설치가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충전소 확보가 가장 급선무 같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모 뭐 응해서 지금 수소차 5대를 받았는데 뭐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대기오염에도 뭐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 차원에서도 또 적극 또 뭐 활용을 해야 되겠고 하여튼 출장 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이 수소 차량뿐만 아니라 업무용 차량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시군에 가보면요 내가 봐도 지금 자가용을 이용하는 업무 출장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좀 그런 추세가 좀 많습니다. 네. 공무원들 출장 나갈 때 다 자기 차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적극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관심과 예, 수소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게 이제 환경 적재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업무를 여기 저도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충전소가 지금 6개가 도에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한 10개, 10곳을 더 이제 충전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환경부서에서 이제 좀 자료를 좀 받고 뭐 이 업무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전면숲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원이라든지 또 주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좀 최대한 이렇게 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충전소 현황을 보시면 꿈이 옥태, 상부 외단, 꿈이 옥태, 하양, 장흥 이 정도입니다. 이게 아무리 공고상이고 이게 뭐 수소차가 이 보여주기식 행정의 어떤 뭐 표본인지 뭐 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된다면 여건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점 좀 유념하시고 다른 시일 내에 좀 충전소도 확보 좀 하시고 우리 도청 산업 공무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기에 업무 보기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예, 좀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임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의원입니다. 국당이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부임하신 지가? 4개월. 그 위원장님, 그러면 그 담당 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광고물 관련해서는 우리 그 권동남 과장님 소관입니까? 광고물은 지금 그 건설 도시부에 있는 건축 디자인과에서 광고물 업무는 보고 있고요. 응. 아니 도청 청산에 기능세마 같은 이런 부분들. 그런 거는 뭐 게시하는 건 저희들이 그럼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예, 공공시설과장 권덕만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도청과 그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관내에 그 현수막이 상당히 달려있죠. 불법 현수막.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청사 내에 있는 현수막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했고 왜 지역? 외지역은 사실들 이거는 예. 거치된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단속의 범위가 그게 아니 우리 도에서 예. 전체 홍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뭐 등재 예.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경상북도가 되어 있는 5개 광고물 업무는 건축 디자인과의 경관팀에서 우리 도내 5개 광고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사 내에는 이제 저기 우리 그 정책 공모나 이런 부분들은 청사 안에는 저기 동문에 돌아다니는 거치대가 3조짜리가 게시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주면 그 부분에 이제 세 곳에 이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서문에 이제 부족해서 한 개를 다음 주 중에 설치하도록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예. 우리 도 경상북도가 이제 설치하는 거 이런 예. 부분에 불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의원이 왜 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거는 해당 부서를 저희들이 오늘 그 의원님 그 지금 그럼 우리 자치행정부 소관은 이게 포함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업무 영역 밝힙니다. 저희들은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청의 각 부서에서 이 신도시 내에 현수막 설치했는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 아까 우리 담당과장 이야기했다시피 요 동쪽에 이제 그 게시돼가지고 3단을 설치했고 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그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광고물 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게시하는 권한을. 그러면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고 제가 알기로 안동은 7일 동안 게시라고 철거하는 걸로 하고 예천은 똑같습니다. 위탁해서 설치를 하고 10일 동안 게시를 하고 철거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업무상은 아마 건설 도시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그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 이 영역 내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물론 이제 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현수막이 사실은 우리가 감독해야 될 부분에 도청 현수막이 각지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지적을 합니다. 혹여나 국장님 이게 만약에 그 용관에서 다른 타부사하고도 이렇게 응협을 해서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불법을 감독해야 될 예. 기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거치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간단하게 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그 담당 과장이 답변을 대단하면서 답변 편하게 하세요. 예, 뭐 제가 하다 도저히 못하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래요. 하겠습니다. 자료 148쪽을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및 시공조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부분이죠. 23년도 국가시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업무 고용률이 3.6%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23년도는 내년도는 고용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죠? 뭐 한 3.8% 정도. 예.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경북의 현 수술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예. 2020년 대비 업무 고용률은 3.34%인데 예. 오히려 3.14로 0.2%가 줄었습니다. 맞죠? 예. 그 반면에 부담금은 7억 3천여만 원에서 11억 2천여만 원으로 3억 9천만 원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예. 부담 납부처도 11곳에서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예.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업무 고용률은 낮아지고 부담금 납부효과 납부 기관 수가 증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 올해 근리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 현황을 한번 보면은 20년 같은 경우에는 그 11명을 이제 합격하는데 공무 한 30분 정도가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응시하는 분도 조금 적지만은 이 합격하는 가락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 좀 낮아지는 거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공무원이 그 90명인가 이제 3.6%면 한 필요하는데 지금 한 18명 정도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8명을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내면은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18명을 다 채우지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할 인원을 더 오버해가지고 뽑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되는 그 공무원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명을 또 좀 채용을 했습니다만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그 고용 그 납부 분담금 이런 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좀 계속 나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채용 인원을 좀 더 많이 한번 공고를 자꾸 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게 정책을 위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응급 고용을 높일 수 있는 예. 방향으로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의지가 시정부 의지가 부족해서 다 보이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뭐 저희들 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었으면은 저희도 행안부에도 건의도 작년에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좀 채용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 그 출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가고 하거든요.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채용이 좀 낮았어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분리 채용을 하자라는 이런 쪽에서 좀 건의를 지속적으로 좀 해서 뭐 관철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인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방법을 제안을 해볼게요. 예. 참고로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 있죠. 우리가 부담 연간 얼마 정도 부담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1억.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교육청은 부담이 더 높죠. 교육청은 뭐 사실은 제가 좀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대충 본인은 파악한 노아우트한 30억 넘는 것 같아요. 예. 부담 금액이. 그렇다 그러면 그 부담해야 될 금액을 예.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 그 우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열악한 그런 어떤 상황들 네. 또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장애인들은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을 단체로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장애인들이 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먼저 보완을 하고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장소를 어디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경북의 산지에 있는 그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시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험 준비생, 예. 도시촌 있죠. 예. 예? 그와 비슷하게 해서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과락이 심하잖아요, 그죠? 우리 장애인들이 60점이 과락이죠. 과락은 40점. 40점입니까? 과락이 40점이에요? 40점이 과락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은 거의 다 통과되는데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서 그 과락을 공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격되지 않은 사람은 채용할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인프라를 네. 도에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구축한다면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부담 생각이 드세요.
예, 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연구를 해보고 나중에 한번 또 의원님들 다른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또 혹시나 그래 되면은 또 비장애인과의 어떤 그런 뭐 형평성 이런 부분에 또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거는 저희들 또 종합적으로 한번 좀 연구를 글쎄요, 이제 형평성 문제까지는 본인 생각할 때는 예.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장애인 공무원 예. 시험 대위반 이렇게 해서 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합니다. 대단한 답변 말씀을 드리고, 예.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으시던데 담당 과장 누구세요? 네, 이사과장 김미경입니다. 과장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공교롭게도 전에 장애인복지과 업무를 보다가 인사과로 왔는 상황인데요. 저도 요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는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관리하는 게 조금 어떨까 싶은 생각이 지금 지금 문제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예, 환경,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환경을. 예, 작년에 그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검토한 내용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어차피 인사파트에서는 채용의 부분이고 이걸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공무원 시험 뭐 인강 수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 이 현황들이 그 고용공단에서 그 시험반을 운영을 했는데 실제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강의가 없어진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더라도 물론 해보지 않았지만 인원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또 장애인 공단의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민원?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한 분이 어떻게 하다가 어렵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복지적인 인식에서 여기를 가면 다 합격시켜 준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전반적으로 하다가 고용공단에서 노력을 하다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예. 자, 의무 고용률은 자꾸 낮아지고 예. 부담금은 늘어나고, 어? 예. 부담금 납부수도 시분이 자꾸 늘어나고 예. 이런 행국에서 어쨌든 간에 그건 심각한 문제다.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속 감시해도 것이냐? 어?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또 아까 뭐 장애인 이런 부서하고 또 다시 한번 좀 협의를 좀 더 해서 뭐또 좋은 아이디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예. 계속해서 이런 것하고 검토해서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취급 보험 취급 사례입니다. 그죠? 예. 그, 보면 2022년도 작년에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보험금을 수령한 내용을 보면 보통 이제 골절, 상해, 교통, 화상 이렇게 관련해서 예. 이 보험금을 이 작년 같은 경우에 1641만 7천여 원을 수령했고 원래는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지급을 받았어요.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내용은 뭐 지금 뭐 대표적인 거 보면은 뭐 이재민 대표소에서 급식 뭐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김치라든지 이런 박스를 옮기다가 조금 뭐 새끼발가락이 깔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험금을 좀 지급을 좀 했고 이재민 사례는 좀 많습니다만은 금액이 좀 늘어나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뭐 금액이 좀 많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험금을 지급했는 거 보면은 뭐 이제 상해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데 그다음에 골절하고 하는데 그 보험 부위에 따라 가지고 보험이 좀 금액이 좀 차등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내려갔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이 안전교육은 안 합니까? 저희들은 뭐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 센터를 가지고 뭐 나름 이렇게 계속 하고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자원봉사분들이 와가지고 뭐 자원봉사 하실 때 하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하는 그런 이 사고가 일어나면 서로 이제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예.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불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물론 안전사고에 관련된 뭐 교육도 하고 지침도 주시겠지만은 좀 더 이 봉사자들이 봉사하러 오셔갖고 괜히 다쳐서 갖고 또 뭐 혹시나 장애나 당하고 이러면 서로 굉장히 진짜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서로 봉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고 예. 차후에는 이 봉사자들이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업무 보고서 보면 36페이지 지금 디지털 생활운동 재난 예방 공고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디지털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예. 기후 재난이나 예. 예방 대책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도 65세 예. 이상의 도민한테 이걸 라디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람 시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람 시계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네. 작년 3월 4일 울진 산불이라든지 또 9월 신남도 올해 이 북부 지역 4개 지역에 극한 호우가 오고 해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가장 그 취약하시는 분들이 그 산 뭐 이렇게 살림하고 인접되어 있는 네. 어르신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뭐저 본의원도 예, 충분히 이해하고 뭐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근데 이게 알람 시계를 들여서 이게 무슨 알람 시계하고 이게 디지털하고 무슨 예, 뭐 사업성하고 이게 맞는 내용인지. 이제 뭐 그 사업 네이밍에 대해서 이제 뭐 위원님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이제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어르신들이 빨리 좀 일명과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대피시키라는 차원에서 그 겨울 되고 이러면은 소방본부에서 소방 그 차를 해가지고 계속 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어르신들은 집에서 조금 이 활동을 좀 움직이기는 좀 적고 해서 키가 얻으신 분들 잠깐만. 키 얻으신 분들은 그냥 키가 얻으신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거기에 뭐 내장 칩을 따로 이렇게 하는데 키 어둡고 이런 부분들 대해서도 뭐좀 다른 쪽에 이렇게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할 때는 이게- 그 취지가 이게 생활운동의 명칭에 뭐 이게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지 권 의원님 봤을 때는 조금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작년 이제 겨울 올 초입니다. 올 초 산불 막 나고 이랬을 때 새마을 통하고 이래서 그 저희들이 이 산불 나는 그 원인이 영농 폐기물 쓰레기 이런 걸 소각하는 부분이 마련해가지고 이 새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영농 부산물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이랬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르신들인데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키자라는 차원에서 좀 사업을 한번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어르신들이 따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내가 디지털 이하고 조금 배경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나중에 한번 사업 시행할 때는 요 좀 뭐 사업명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뭐 약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지금 추정 기간이 몇 개십니까? 28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다 필요하고 다 뭐 역할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새마을 재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새마을 재단의 취지를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저개발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새마을 운동 지금까지 뭐 경제적인 번영 이런 것을 뭐 모델로 수출하자 또 아울러서 정신까지 한번 하자라는 측면에서 다 아시다시피 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다시 지금 해주는 나라까지 성장하고 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전반 차원에서 전 세계 같이 잘 살자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고개를 넘기기 위한 그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운동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주변 국가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근대화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정신을 사실은 개선하고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업이 본 의원이 새마을재단에 질의를 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예. 그때 그때 당시에 목적 사업이 있냐고 물었는데 목적 사업이 그때 대표이사로부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적 사업은 없는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어서 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금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저희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그 새마을재단하고도 한번 우리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이야기를 듣고 우리 새마을과장하고 자체적으로 한번 또 내부 토의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새마을재단하고에 대해서 당초에 그 사업이 목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맞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 예산이 부족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고 예, 그 새마을 운동이 예, 정말 우리나라의 제2의 지금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네, 제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많이 살펴봐 주시고 또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서 재단하고 뭐 이렇게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재단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큰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뭐 우물 파주고 뭐 이렇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쪽에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중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스리랑카 이쪽에는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부의 하나의 그 국 내지 과 정도의 그 부서가 생겼고 중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내에 새마을운동 뭐 추진위원회인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 내에 만들어지고 해서 아마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나라를 해가지고 이제 좀 더 확대하고 또 정신운동을 좀 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같이 한번 새마을재단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실 부분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윤남이사입니다. 예, 김수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연석. 예, 공경 출신 박영수 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 존경하는 김수현이 새마을세계재단에 얘기를 했는데, 예, 목적이 저희들 기금을 300억을 모을 때, 예, 그 운영비를 300억 가지고 이자 가지고 하겠다. 이런 처음 시작인 거 아시죠? 예, 근데 지금 300억 달성했죠? 예. 그럼 추후에 더 기금을 더 마련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300억으로 끝낼 예정입니까? 300억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뭐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용하고. 근데 이자 수익을 보면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큰 뭐 보험이나 뭐 이런 뭐 채권 큰 데 해놓고 기금을 관리하더라고. 그러면 그 이자 가지고 운영비를 쓰겠다 이거 나왔는데 추후에 우리 그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아시아 아프리카 그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예. 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짚으려고 이번에 그때 그 행감 때 얘기하다가 예.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예.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에 대한 정산을 예. 말씀하시죠. 예. 돈을 주면 예산을 주면 정산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정산은 어떻게 봅니까? 정산은 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 저희들이 그 경일대학교에 우리가 새마을세계 그 사업을 했어요. 아십니까? 경일대학교에 옛날에 했는 거 할 때 예. 정산을 못 봐가지고 영수증을 그냥 막 아무 영수증이나 외국에 있는 그 뭐지 그쪽에 나라에 있는 영수증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수기로 써가지고 경일대학이 포기를 했어요. 정산을 힘들고 보자. 예. 그러니까 예. 그 다음부터 경일대학이 새마을 안 하겠다. 아, 예. 그러던 됐는데 새마을세계재단은 정산을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가서 쓰면 지금 정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좀 깊이 공부를 못했는데. 아, 그럼 지금 새마을세계재단 우리 나오신데 한번 정산을 어떻게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해외 사무소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하는데 사업별로 지출 내역을 영수증을 받아서 그러면 영수증은 어떠한 영수증을 받습니까? 카드로 씁니까? 네, 카드 영수 일부 카드도 받고 만약에 카드로 지출 안 되는 시골에는 현금으로 썼다는 영수증을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니, 다시 번역을 해서 그렇게.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일반 이렇게 누리끼리한 용지에 네. 다 써오더라고. 지금 예전에-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끊는 지출 내역과 그다음에 그것을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아니 그래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영수증을 걔들이 제가 그 참고로 영수증을 한번 받아보니까 예. 영수증이 이상하더라고. 그 막 당시에 글씨 다 말리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쓰고 일반 종이에 영수증을 만들더라고. 지금도 그만 그 개도구에 돈을 주면 영수증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카드로 지금 쓰고 있고요. 예. 카드를 못 쓰는 아주 시골 말에는 일부 현금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정산하는 요원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현금이 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때는 저희들이 아프리카하고 스리랑카 쪽으로 그 개도국에 사업을 한 걸 행감 때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1대 때부터 이 행감을 하는데 새마을 사업하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 저희 10대 때는 스리랑카, 아프리카 이쪽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저희들 그 상임위 위원들이 그 9명이 4명, 5명 나눠서 갔다 왔어요. 그 사업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1대부터 예산을 집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국장님, 예. 다음 만일 행감 때는 이러한 그 상임위원들이 그 아프리카 사업을 하는데 가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뭐 계산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당장 제가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22개 읍면 그 지자체에서 예. 새마을 사업을 하면 그 갑니다. 그 정말 했는지 예.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 갑니다. 근데 저희 돈은 10대 때까지 갔어요. 예. 2대 10대 때 갔는데 11대부터 이 가는 거를 새마을 세계화전에서 거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겠다.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가 이제 끝났으니까 후반기 때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을 정말 하고 있는지 예. 왜 그러면 사진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사진을 줍니다. 사진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예예. 아무래도 최태일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지금 새마을봉사과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일정을 주시면은 예예.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니 갑자기 이게 없어졌다고 11대 때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맞지. 저도 이제 예.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그 11대 이후로 못 가시고 이랬는데 이제 따로 한번 나중에 추후 따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예. 드리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제가 보면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공직선거법 이런 것 좀 관련돼서 행감 때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행감 때는 가도 된답니까? 예. 행감을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 아니 행감을 목적으로 갔을 때는 되고 여행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사업을 예산을 준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면 계속 사진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정말 했는지 궁금하고 그 지역 저희들 10대 때 갔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뭐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었고 아프리카는 가니까 없어요. 농지가 없어졌어. 뭐를 심었다고 산책을 딱 찍었는데 그런 한 것도 있으니까 추후에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신도청 2단계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지린론을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왜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신도청을 만들 때 예. 도로부터 어느 정도 하고 신도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신도청에 약 1조 원 이상을 1조 35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또 다시 또 하더라고. 도로 개설을 위해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저 부산에서 이제 신도청을 도로하고 이제 부산에서 오는 도로 이제 두 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당초에 우리가 총 저 도로 이 도청을 주시를 해서 도로 운영할 계획에 따라 가지고 좀 8개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건의하고 싶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천 제방을 이용한 어차피 하천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죠? 하천을 이용하면 도로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 신도청으로 올 수 있는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진입도로를 왜 그러면 그걸 해주면 낙동강 따라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전진도 좋고 근데 굳이 산을 깎고 막 쭉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길을 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낙동강을 이용할 생각은 아예 안 하더라고요. 강을 이용하면 강의 제방을 지금 보통 다 8m 이상 올립니다. 예. 그러면 그 낙동강을 국토관리부하고 상의해가지고 낙동강 제방을 이용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그 방향이 그러면 저희들 도청으로 오는 길도 빠를 거고 그러한 그 남부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말합니다. 하천 낙동강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해 올라오면 그 이야기를 한번 과거에서도 했었고 왜 그러면 그거를 제방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한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용을 안 하고 굳이 산을 깎고 그 도로를 개설하는 거고 제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예. 이게 아마 도청 당초에 건설을 하고 할 때 이제 8개 예. 노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4개는 다 되고 그죠. 예. 그때 아마 뭐 당초에 뭐 국토부라든지 이쪽하고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노선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추후에 다른 예. 지금 남부 고려인나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낙동강을 이용해서 하천 제방을 이용하면 길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예. 공사금액도 적기도 하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굳이 산을 깎고 해가지고 길을 내지 말고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오는 길도 낙동강 하천을 이용하면 금방 옵니다. 예. 낙동강을 이용해서 이 신도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들 관용차 있지 않습니까? 예. 전기 충전 예. 굳이 막 갓길에서 할 것 없이 우리 그 지상에 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 굳이 막 차를 세우기가 불편한데 굳이 막 그 옆에다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관용차 전기 충전은 지상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향도 한번 잡죠. 아니 큰 틀에서는 예. 여기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시는 뭐 앞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상에서 설치하다 보니 설치비라든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만만치 않고 근데 지하에 해놓으니까 맞습니다. 예.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예. 이 외국에서 손님 오신 분들도 지하에서 주차하기도 어렵고 충전하기도 어렵대. 공무원들 차들이 전부 그 앞에 들게 있는 거야. 충전소에다. 네. 그냥 충전을 안 해도 전기차는 다 거기 세워. 비어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는 잘. 한번 잘 보시라니까. 저도 이래 오다 보면 전기차들은 전기 충전 안 해도 거기 세워. 그 외국인들이 와서 전기 충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지하에서. 예, 뭐 그런 그걸 좀 부분까지 좀 해주시면 개선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부를 통해서 예. 개선을 어차피 하겠습니다. 청소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니까 예, 예. 그래 좀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조 2에 보면 이 전기 자동차의 충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그렇고 환경부는 최근에
제25회 국정현황과제 장관회의에서 금년 6월 29일입니다. 2030년까지 충전기를 12만 3천 대까지 그러니까 123만 대까지 늘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늘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기차를 420만 대까지 보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뭔가 하면 예. 현재 문제점은 관련 법에 의하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의 규모 요거는 규정하고 있어요. 규모는 예. 충전 시설에 설치되어 가는 그런 규모 같은 거는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크기 예. 이거는 좀 별도로 규정하는 게 없어요.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주차장법에 의한 깊이 5m, 뭐 3.6m 이런 거에 그냥 따라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 면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 다 그냥 일반 주차장에다가 크기에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거기가 법에는 단 한 곳도 그 크기를 달리한 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는 이유는 잘 아시죠? 예, 주차장법에 법률에 네. 2에서 4%로 하도록 하고 각 지방마다 그 형편이 다르니까 예. 형편이 다르다는 뜻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 등록 비율이 다 다릅니다. 사실 어떤 데는 많은 데도 있고 우리 도 같으면 군 단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구미라든 이런 데는 장애인 등록 비율이 낮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위 법령에서 그렇게 조례로 예. 이제 정해서 하도록 요구돼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전기차 그 규정에 의하면 예. 면적이 다 좁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체는 아니고 네. 휠체어를 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넓이가 넓어야지 오르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쓸 수 없다는 예.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청에는 하나도 없다가 지금 현재 의회 1층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법령 개정하라고 제가 제안하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환경부에다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좀 선제적으로 이 의무 규정에 따르기보다는 현재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 그거를 좀 더 늘려서 그런 장애인이 오면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그 부위원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 걸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한 방금 말씀하시는 그만한 크기 규모 그 휠체어 타고 들어오신 분이 뭐 불편함이 없으실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위 법령에서 이걸 강제하면 우리는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를 못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일단은 법률 개정을 조금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전에 예. 제가 우리 도에 있는 조례도 현재 이거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강제할 수는 없고 이런 설치를 하는 시설주나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저희들은 적극 의원님 말씀하신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향살원기부제가 이제 만들어져서 예. 뭐 꼭 우리 경북 고향뿐만이 아니라 여기 적어주지 않는 분들은 기부를 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서 본인이 이제 파악한 걸로는 9월 30일에 현재 3억 8,795만 5,700원 705건에서 모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당초 목표했던 그 10억보다는 아직까지도 밑들고 있어서 혹시 이 계획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답변 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단제품을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선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표 10억에 비하면 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좀 계획이 있으시면 참 저희들도 이 나름 이렇게 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목표 10억보다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 뭐 한 4억 조금 이제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부족했는 거 있을 걸 충분히 사료가 되고 또 우리 뭐 공무원들이 또 좀 발로 뛰는 어디 그 뭐 예를 들면은 개인 뭐 매투맨을 가지고 알고 있는 지인, 서울에 있는 친구의 지인 이런 거를 통해서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에게도 의견 좀 저희 좀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고향사는 기본적으로 빠른 시일에 좀 적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뭐. 선뜻 지금 당장 뭐 획기적인 그런 안을 조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것이 있습니다. 뭐 혹시 또 의원님들께서도 좀 좋은 그런 뭐 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반영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아울러서 이제 그 향후회가 보통 보면 제일 큰 게 재경, 재부산, 울산, 대구 뭐 이런 쪽에 이제 향후회를 통해서도 계속 향후회장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 협조도 구하고 있지만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로의 생각에는 제가 실천 현장에서 뭐 한 20년 넘게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 업무를 했었는데 뭐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목표가 설정되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뭐 현금 후원을 받을 건지 물품 받을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월별로 보면 연말에 막 몰리고 연초에는 잘 없거든요. 그걸 그래프를 그려서 그때마다 그 달에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또 추가해서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세부적으로 하니까 거의 목표가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을 한번 좀 도입해보면 어떨까. 월별 목표를 1년에 10억 이래 잡았으면 대부분 이게 많이 몰리는 기간이 연말입니다. 연말. 그때는 조금 많게 하고 또 1월달은 좀 적게 하고 이게 각각 달별로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매달 체크해가면서 하면 그래도 목표 달성에 좀 한 걸음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강력한 말씀 하나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동락간에 그 이제 사실은 우리 어선 같은 데 보니까 노인 인구, 어르신 인구 45% 정도 되는 이제 우리 경상북도가 초고령화 사회인데 동락간을 이용하는데 입장에서 아래까지 오르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더니 아주 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완벽하게 좀 이렇게 그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봉축이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 친구. 저희들 그
이제 커터제를 두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북극은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되면은 이제 커터를 가지고 안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북극을 뽑아도 보니까 저 동부라든지 남부권에 있는 응시하는 사람이 비율이 북부권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북부권에 있는 사람이 학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신규로 뽑아도 북부권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학교를 하고 이런 그런 점이 계속 이제 반복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래 해도 사실 잘 안 되고 이랬다 보니까 이 쿼터제보다도 이제 우리 보통 보면은 경상북도로 4개 권역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권역별 활단계를 좀 도입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를 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4개 권역이면은 한 5명 정도 이게 딱 꼬부리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북부권 한 5명, 동부 5, 남부, 서부 각각 5명씩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공무원 비율이 조금 비슷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도 저희들 한번 아이디어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현재 보니까 동부하고 남부에 있는 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전입을 이렇게 받아봐도 많이 또 전입 시험도 많이 응시도 안 하는 부분도 잘못이 있습니다. 또 기획적인 그런 것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이 경상북도가 이게 도청이 안동에 와 있지만은 전체적인 지역에서 골고루 이제 있는 사람들이 도청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거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처럼 할당제를 좀 해서 권역별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쿼터제도 실시해봐 도시도청이 없고 또 도에서 시정 모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편중되게 되면은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딱 여기 안동, 청송, 봉화, 문경, 영주, 예천 이 인근 지역에 청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방장 경상북도를 지역균형발전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이 정말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마다 감사를 하면서 나오는 질의가요. 각종 운영위원회거든요. 우리 자치국도 이렇게 11조부터 34조까지 보니까 한 21개 시위원회가 있네요. 정말 경상북도의 가장 기본점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안건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서면으로서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 서면하고 급할 때는 서면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법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정말 이 운영회가 10명이 되든 많게는 20명도 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수부터가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맞죠? 그러면 한두 번 정도 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거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운영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보다도 최소한도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심도 있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서면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직접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이런 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경상북도 발전에 대해서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 위원회 개최도 좀 못했는 그런 것도 조금 없잖아 있는데 플러스 서면 이런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면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또 예. 내실 있게 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현금자료는 없지만은요. 예. 끌려가지고 공무원 서면 아, 예. 그렇죠. 예, 좀 있습니다. 혹은 폭행, 성희롱 등을 예상 있는 상태로 지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 도의에서도 민원처리 담당 보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죠. 예. 이렇게 민원처리 담당을 보호하기에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민원 위법 행위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알고 있는데 모르죠?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혹은 폭행, 협박 뭐 이런 거에서 한 570여 건 정도. 원래 예. 많이 돼요? 좀 많습니다. 매년 뭐 조금 많이 있는 부분인데 원래 다 시군하고 다 포함된. 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이렇게 또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 첫 번째,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진료비, 약제비 등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 세 번째로 법률 상담 및 형사상 소송 수행 등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영상 녹음 호출 장치 등 안전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예. 안전한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예. 민원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예.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휴식기에 제공을 할 수 있다. 예. 이거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예. 사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않죠. 지금 좀 힐링 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좀 받고 있고 또 심리 치료로 해가지고는 요 안동 의원인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자, 국장님. 예. 답변 됐고요. 단지 국장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저 힐링하고 이런 거는 뭐 제도적으로 나온 대로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 자치국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런 힘든 공무원이 있으면은 일에 지장이 있는가 해가지고 참 병원비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법률적으로 또 우리 그 경상북도에 자문 변호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조금 사소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가 해줬을 때 공무원들이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죠? 예. 자기 혼자서 공부 앓고 우울증 걸려고 이런 공무원들이 사실 일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좋은 이런 제도도 예. 만들어져 있으면은 예. 그 제도가 좋은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예. 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그냥 저희들 이제 그 병 의료비는 뭐 1인당 한 50만 원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실적은 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민원 담당하는 그런 수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좀 더 관심을 아니 국장님도 본인도 이런 상황을 거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맞잖아요. 예. 맞으니까 그 동료 의원들이 내몰라 사역하지 말고 담당 국장이 담당 과장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1년 내내 이런 사람을 좀 돌볼 수 있는 공무원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좀 해주고요. 예.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의원이 새마을재단 새마을 세계화 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 연수 얘기 나오고 지난번 저도 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의원들이 단순하게 도민들이 볼 때 그 나라에 그저 놀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의원들 9명 의원들 있지만요. 그게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를 하는가? 그저 업무상 보고 받고 사진만 보지요. 실질적으로 스리랑카, 베트남에 그 나라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마을 세계화를 얼마만큼 홍보가 됐으면 또 그 투자했는 만큼 그 주민들이 국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으면 이게 우리 의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보고 느끼고 아 이건 아니다. 예. 야 이래 투자하지 마라.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가 계신 의원들이 예산을 사주고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아닌 거는요.
과감하게 끊어주고 다른 나라도 또 더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도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뭐고 뭐 선거법 위반이 어떤 뭐 무슨 법에 위반되니 이거 논리를 하면요 전혀 이런 거는 그거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대로 선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장에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예. 언론이 어떻게 가든 간에 논리는 우리 의원들은 현재가 답사를 해가지고 정말 지도로 된 새마을 세계화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거 보기 해가지고 단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가가 보고 예.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가 또 손수하면 그 국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실습도 해보고 예.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있고 11대 못 간 이유가 그때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갔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아니 그렇죠. 애국적으로 하기 그렇죠. 제가 이원장은요 그렇게 가면은 저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고 이 언론사에 계시지만 언론사에 용납을 할 겁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가야 되지. 예, 말씀 적극 뭐 공감하고 어떤 얘기를 취지를 알겠죠. 예, 관련되는 그런 걸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종합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시간 정확하게 맞췄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시는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예,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행정